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0월 23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 좀 더 여유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모닝 브리핑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단기의 어떤 전략이나 방향성 이런 것들을 보시기 위해서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변 분들에게 조금 더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좀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막 반대 매매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절대로 그럴 만한 위치나 흐름이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히 위에서 무리를 했다라는 것은 시장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하고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적어도 제 방송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관차, 주말에 올려드린 기관차 토요일하고 일요일 10시에 올려드린 흐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 어제 라이브에서도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기술적으로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좀 같이 확인을 하시면 좋겠다. 왜냐면 모닝 브리핑 때는 이게 핵심적인 이야기만 전달하다 보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못 드려요. 그게 뭐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뭐 많은 시간을 제가 뺏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결론만 이야기 드리는데, 주말에 기관차나 뭐 저런 라이브를 통해서 좀 더 풀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론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아직 하락폭이 남아있지만 확장형 패턴으로 봤을 때는 추세선 하단 라인을 디딜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올해 고점은 나왔다라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얘가 튄다라고 해서 크게 막 시세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예, 움직인다라 그러면 잘해야 박스권 안에서 120병을 꼬아가는 흐름이지, 추세가 바뀔 가능성, 바뀌어가지고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은 좀 적다, 이런 흐름들 좀 적응하셨으면 좋겠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2400이 깨지면서부터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손절 의미 없습니다. 여기는 손절할 자리가 아니라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호랑이에 물려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살아날 방법을, 전략을 짜고 다시 세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라 그러면 그거에 휩쓸리지 마시고 어떻게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전략을 짜는 겁니다. 막 무서워서 던져 놓고서 막 그 다음날 막 반등해서 막 2% 3%씩 지수가 올라가니까 쫓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조금만 밀리면 무서워서 못하고, 이런 흐름들 아니라는 거 명백하게, 명확하게 2323에서 2400 요 구간에서는 반드시 저점 자리를 찾아 가지고 내가 들어가야 된다. 혹은 그렇지 못하다라 그러면 그냥 일단은 내비 두세요. 내가 움직이는 게 부담스럽다라 그러면 내비 두면 다시 자리를 찾아올 건 일정 수준 리바운드가 돼 가지고 지금보다는 손실폭을 줄여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차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가를 보겠는데,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이런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렇게 돈에게 크게 반영되는 흐름은 아니다. 물론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빵 터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고, 아직까지의 흐름은 만약에 저게 진짜 큰일 날 흐름이었다라 그러면 이미 전고를 넘었겠죠.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고민하거나 휩쓸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신경 쓰이는 건 역시나 30년물이 5%를 넘었다라는 거. 얘는 이제 글쎄요, 제가 봤을 땐 단기에 내려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적어도 요 자리까지 내려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적어도 지난 역외 환율을 보게 되면 빠져 있기 때문에 일단 적응하면서 좀 조정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국제금리가 그러면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하락의 강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요일 날 미국장도 반등의 흐름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다시 이런 저점을 잡지 못하고 빠진 것은 주말에 있을 어떤 리스크, 그쵸? 뭐 지금 이스라엘이랑 뭐 이란 뭐 들고 일어난다고 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 리스크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크게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리바운드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최근에 어찌 됐거나 그 떨어지는 종목들 보게 되면 실적 발표나 어떤 전망에 대해서 좀 좌우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막 썩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흐름을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는
뭐 큰 걱정보다는 다시 어디를 딛는지를 봐야 된다. 다우존스는 제가 뭐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나스닥이 확장형 패턴을 만들면서 다시 디들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전저 살짝 깨도 괜찮아요. 깨고서 잡으면 또다시 120평. 얘가 꺾여서 내려가기 전까지는 계속 당겨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막 빵 터지는 게 아니라, 잘하면 운이 좋으면 여기, 운이 좋으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120평 이 흐름에서 최소한의 박스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S&P 500도 4300 라인을 깼죠. 다시 4100 라인까지. 하지만 글쎄요, 4100 라인까지 오게 되면 너무 흔들림이 클 것 같고, 지금 이 수준에서 다시 한번 120평으로의 어떤 반등 리바운드, 그렇다고 쌍바닥 만들었다고 막 출발점까지 간다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120평을 계속 꼬아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미국 시장은 저는 이렇게 관점을 잡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으로 오게 되면 코스피가 2400을 깼죠. 중요한 거는 그걸 깼다라는 사실보다는 저는 이 구간에서는 전혀 무리 없다. 그래서 이때도 이 매수를 이야기 드렸던 거고, 다만 원하는 라인까지는 미치지 못했고 다시 밀려 내렸고 갭으로 빠졌지만, 어떻게 이 구간에서는 매수 자리를 찾는 거지 내가 무서워서 도망갈 자리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외적인 변수나 이런 것들이 분명 무서운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수급적인 흐름이나 지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무너져도 여기에서는 리바운드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살아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구간들 딛고서 이 반등을 노렸는데, 결국은 다시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까지 깨졌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 리바운드를 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리바운드 노려가지고 들어갔다가 좋다 말았다가 컷당했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내가 어떻게 저점을 잡아가지고 이 리바운드 폭을 노려야 되겠죠. 그러면 떨어지는 칼날들을 계속 잡아도 한 두세 번 정도 컷이 나갔다 하더라도 이 리바운드 한 번에 대체적으로 커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리바운드가 나올 때 컷의 2.5배에서 3배 정도 커버가 가능한데, 그 강도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 보면 아직까지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컷은 당했다 하더라도 다시 저점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전략,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원하시면 주말에 올려드린 기관차 방송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제 그 라이브 때도 이야기 드렸죠. 네, 오늘 흐름에서 775.8 라인을 잡고서 올라가게 되면 단기 저점을 잡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좀 고생 구간의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오전 시황과 종목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